네, 1번 분들 오늘 여러분 고르신 카드를 보면 조만간 연애운이 좀 바뀌는 시즌이 다가온다고 보여요. 지금 수비아 카드를 보시면 숫자 5가 적혀 있는 변화, 체인지 카드가 떴는데요. 숫자 5는 이제 완성을 말하는 숫자 10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완전 반절을 넘었다. 이제 약간 언덕의 꼭지점을 넘어가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숫자예요. 우리가 등산을 생각해 보면 이제 딱 정상에 오르는 게 이제 그 숫자 5의 순간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상을 올랐다 이러면 보통 완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등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산의 완성은 꼭지점 그 정상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안전하게 내려와야 된다. 좀 이런 미션도 남아 있잖아요. 이제 올라갔다고 해서 완전히 끝은 아니죠. 이제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걸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5는 이제까지 어떤 패턴이나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꺾이는 좀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고 이제 완전히 변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번 분께서 어떤 연애운의 정체기를 겪으셨다면 이제는 좀 파도가 몰아치는 변화 그런 흐름들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거꾸로 좀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제 그렇다면 그게 이제 변화를 맞이해요. 이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나는 최근 좀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다. 연애운이 너무 고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곧 어떤 썸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나는 애매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랑 과연 잘 될까? 약간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시라면 그 상황이 정리가 되는 좀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분들께서는 연애운적으로 봤을 때 좀 변화의 시기가 온다. 이걸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특히 뭔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있다면 그건 끝나게 될 가능성 이게 매우 크게 들어와 있어요. 또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시면 첫 번째 카드, 이제 별 카드, 젊어진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있고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황제 카드도 나와 있는데요. 곧 1번 분께서는 이제 여러분보다 좀 계단 위에 있는 사람이랑 이제 썸을 타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내가 좀 젊어진다라는 건 이제 내가 계단에서 좀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의 현재 나이랑은 상관없이 여러분이 좀 어려지는, 이제 회춘하는 느낌, 이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드는 썸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보다 이제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존댓말을 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이제 반말이랑 존댓말을 좀 섞어서 쓰는 좀 그런 사람이랑 점점 친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썸을 타게 될 수 있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이제 직급이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직급의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보다 아무래도 직급이 더 높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 이제 친해지고 썸을 타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큰 조직에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좀 전문적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느끼셨을 때 저 사람은 좀 내가 존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하고 있는 일이나 취미나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실력이 좀 뛰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대방의 능력이나 실력 같은 걸 존중하게 되실 거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문제는 지금 가운데 완주 2번이 나왔거든요. 막상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좀 이성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상대방은 완즈 왕이 나왔고 그 앞에 절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상대방이 오히려 더 먼저 여러분을 보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은 상대방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실력 같은 걸 보면서 좀 존중할 만한 면이 있다. 괜찮은 사람 같아. 이렇게는 생각하는 좀 그런 두 분 사이의 타이밍의 차이가 있겠죠. 절제 카드나 완전 왕 카드나 또 황제 카드나 사실 다 애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표현하지 않거든요. 좀 묵묵히 이제 모른 척하는 좀 그런 쪽에 가까워요. 절제 카드는 워낙에 좀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감정을 좀 절제하는 면이 강하거든요. 두 분 관계가 아무래도 어떤 관계성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섣불리 말을 걸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호감이나 어떤 이성적인 관심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티내기 어려울 수 있겠죠. 뭐 두 분이 실제로 같은 회사에 있다, 뭐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다, 뭐 이렇다면 어떤 뭐 직급이 정해져 있겠죠. 아니면 뭐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랑은 좀 이성적으로 엮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뭐 학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좀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주저할 수 있겠죠. 특히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이제 여러분보다는 상대방이 이분이 좀 더 그런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이분이 좀 훨씬 더 생각이 많으실 거고 좀 더 복잡할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내 주변에는 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랑 연애할 만한 사람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실 수 있고 앞으로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초반부터 상대방은 여러분을 마법사 카드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는 절제하고 있잖아요. 마법사는 워낙에 능력이 엄청 많고 약간 끌어당기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1번 분 보면서 좀 눈길이 자꾸 간다. 왠지 모르게 내가 1번한테 이성적으로 끌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자가 있거나 뭐 아니면 두 분의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막 다가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완즈 2번에서도 주인공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말을 걸 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도 일단은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은 갈 텐데 막상 말 걸기 어렵고 또 완즈 왕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끌어 넘친다고 하더라도 앞에 절제 카드가 메이저 카드라서 누르고 있고 아무래도 누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완즈 왕은 원래 좀 성적인 에너지, 리비도 이런 것도 강한 상태인데 아무리 얘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메이저 카드보다는 힘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좀 눌리고 제한받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이고요. 하지만 다음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고백받는 상황이 나오는 이 완즈 4번이 떴고 상대방은 동전 6번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말을 건다든지 뭐 아니면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뭐 특히 개인적으로 어떤 뭐 대화를 해보자 약간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동전 6번이 떴을 때는 어떤 실질적인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배려를 한다든지 도움을 주는 상황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뭐 도와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매력을 조금 어필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일부러라도 눈치채지 않고 좀 외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뭐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상황적으로 이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뭐 직급도 높을 수도 있고 약간 여러분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완즈 4번에서도 지금 주인공이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백받는 장면에서도 여러분이 거절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상형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변화의 때가 왔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썸도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도 이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연애적인 면에서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 약간 여러분보다 윗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다가올 때 한번 편하게 받아들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2번 분들한테는 이제 연애 사건이 꽤 금방 다가올 가능성이 높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좀 임박한 사건이다. 좀 이런 흐름들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상대방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멀리에서 확 다가오는 약간 새로운 뉴페이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좀 그런 차원의 가능성이 크게 보여요.
물론 몇몇 분들은 이게 실제로 어떤 재회의 가능성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꼭 재회로만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지금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동전 6번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심리에서는 이분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약간은 있겠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조카드 칼 5번이 나왔는데 수비학에서도 96번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 마음에는 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난생 처음 만난 사람 약간 완전 뉴페이스인 그런 사람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도 있기 힘들지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쉽게 생기지 않거든요. 뭐 어떤 부딪혀야지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이 만들어지겠죠. 뭐 공유할 수 있는 기억, 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좀 별로야. 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합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은 오늘 좀 아니겠다라고 보이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한테 곧 연애 사건을 만들어 가게 될 그럴 사람이 있겠다. 이런 점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이번 분께서 이 상대방을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양가 감정이 있겠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과거 연인이라면 아무래도 정말 양가 감정이 있겠죠. 뭐 좋았던 장면이 있지만 뭐 서운하게 만들었던 장면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분이 이별하는 그런 상황에서 슬픔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억들이 아직 생생한 좀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칼 5번 카드는 좀 정당하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식의 소통을 말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을 끊어냈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을 절벽으로 밀어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여러분이 당했던, 코너로 몰렸거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정말 이 장면 그대로 진짜 여러분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진, 좀 끝을 봤던 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회의 가능성이 아니신 분들, 뭐 기존에 알던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래도 부정적 감정이 현재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랑 원래 뭐 기싸움을 했었다, 뭐 이렇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 관계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뭐 소문이나 뒷담화 같은 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두 조합을 생각해보면 겉으로는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딱히 나쁜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 속은 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아니면 여러분은 나쁜 감정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카드가 지금 상대방 입장에 들어온 카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비아 카드에 용서의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용서는 뭐 그냥 누가 하나 잘못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장해서 과거에 뭔가가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로잡는다, 좀 정정한다, 수정한다 이런 것도 포함해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깨닫는 그런 에너지도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카드에는 태양 카드가 나왔는데 명확함이라는 단어도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던 게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좀 또렷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걸 수정하게 된다. 또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용서 카드랑 태양 카드까지 같이 연결해 봤을 때는 두 분이 서로 지금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소문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거나, 뭐 아니면 서로 오해가 있는 좀 그런 사이, 이제 그 사람이랑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고 진실이 명확해지고 그러면서 애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여신 카드를 보시면 변화의 메시지도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변화랑 다르게 이 여신 카드가 말하는 변화는 약간 뱀이 이제 껍질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완전히 약간 새로운 스킨을 얻게 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 과거의 어떤 프레임, 과거의 틀을 벗어나는 탈피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방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과거의 이상형이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 눈에 안 들어왔을 것 같은 사람이 이제 조만간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정말 상처가 많아서 나 저 사람은 이제 진짜 안 돼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한테 끌렸었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가나? 좀 이런 것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연애 상대에 대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또 칼의 왕이랑 동전의 왕, 또 교황 이런 식으로 좀 높은 지위의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유독 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기존에 여러분이 뭐 약간 외모나 어떤 특정한 포인트, 어떤 표면적인 것들, 뭐 분위기 뭐 이런 거에 끌려서 여러분이 이제 연애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높은 지위의 연애를 하게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한층 좀 더 어른스러운 연애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조만간 여러분이 썸 타게 되는 사람은 확실히 이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질, 성향 여기서부터도 시선을 잡아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도 유심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진짜 관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카드 보시면 숫자 6이 연속으로 나와 있는 이제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이제 숫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두 개를 던졌을 때 두 개 다 숫자 6이 연속으로 나오는 그런 확률은 36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확률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근데 확률이 정말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들에는 이제 우연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확률이 낮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복권 같은 거 생각해보면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 낮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매주 당첨이 되고 있어요. 그 당첨된 사람한테는 그 확률이라는 게 정말 몇백만 분의 1 이 정도로 작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1의 확률이 된 거잖아요. 일어날 사람에게는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나고야 만다는 거. 그거는 어떤 확률의 체계를 뛰어넘는다는 거. 이제 그게 이 카드가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분은 조만간 이제 확률적으로는 진짜 약간 내가 그런 사람한테 눈길이 갈 리가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다시 마음을 줄 리가 없어. 좀 이렇게 생각한 사람 머릿속으로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랑 서서히 썸을 타기 시작할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이제 과거 고정관념 이런 것도 깨게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카드들만 봤을 때는 이제 당장 뭐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챕터가 하나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고 끝은 지금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끝을 알려고 하면 이제 운명이 오히려 나서서 막을 거예요. 너는 죽을 걸 알면서 뭐하러 살고 있니? 운명은 원래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모두 죽게 되기 때문에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내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처럼 다가오는 연애 사건을 운명처럼 받아들여 보시고요. 한번 확실히 좀 제대로 고정관념도 깨고 제대로 살펴보세요. 운명이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소소한 연애 사건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보면 현재는 좀 연애가 마음속에 의지가 좀 사그라들어 있는 좀 그런 분들이 3번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애를 안 한 지 시간이 좀 되신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나는 좀 썸이나 뭐 짝사랑이든 연애든 좀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어떤 헤어짐이나 깨어짐이나 상처 같은 게 아직 조금 생생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카드에 동전 2번이 나와 있는데 이 카드는 이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 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려는 의지, 좀 그런 속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카드 주인공도 지금 외출 준비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중심을 가다듬는 좀 그런 모습이죠. 양쪽에 귀걸이를 달고 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우선순위, 특히 나를 좀 빛내주는 거,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일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한쪽 귀걸이는 뭐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거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승진이나 커리어적인 목표일 수도 있죠. 또 나머지 한쪽은 뭐 여러분의 여가 생활이나 워라밸이나 휴식 뭐 이런 차원을 말할 수도 있어요. 한쪽에는 성장을 향한 욕구가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는 약간 나를 챙기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 이렇게 양쪽의 욕구를 밸런스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연애가 틈을 가지고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연애에 대한 욕구가 이제 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이제 후자로 밀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거든요. 연애 말고도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상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고 내가 약간 개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은 상태일 수도 있죠. 또 이제 과거의 연애의 상처 때문이라면 더더욱 3번 분께서 이렇게 연애를 좀 미뤄두고 계신 좀 그런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카드를 뽑으시면서도 과연 나한테 곧 어떤 연애 사건이 생기긴 할까 뭐 이런 의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지금 첫 번째 카드도 보시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상태에 있다 이런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딱 끌어오신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서도 연애를 할 때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진짜 여러분한테 좀 도움되는 사람,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좀 끌리게 되는 그런 상태이실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그냥 막 기대려고 하고 그러면 뭐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마음속에서도 내가 지금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여기서 누가 나한테 기대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누가 의지하고 막 자기 더 챙겨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좀 끌리지 않게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시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늦게 피어나는 사람, 만학도를 상징하는 카드도 나와 있어요. 이게 늦게 피어난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속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기는 할까, 약간 그런 의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늦게 피어나는 사람, 이 만학도는 실제로 늦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속도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워낙 좀 바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자꾸 속도에 집중하게 되고 약간 남들보다 빨리 해야 돼, 약간 이런 관념들도 생기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진짜 오래 살다 보면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건 진짜 안 중요하고 1년, 2년 이런 정도의 차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 할 때는 모르는데 오히려 늦게 시작해도 더 깊게 공부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뭐 약간 자기 적성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막 짧고 굵게 공부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빨리 뭔가를 하는 사람, 적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냥 주어진 길을 걸어온 사람,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간은 길지만 막상 그 사람 안에 재미도 없을 거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만학도가 훨씬 더 열정이 있고 삶의 또 다른 부분에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몰입도 잘할 거고 또 그걸 빨리 응용해서 다른 데도 적용을 잘한다거나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3번 분 경우에는 나는 지금 에너지 상으로도 연애 사건이 생길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나는 다른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연애 사건이 막상 생겨도 그게 과연 나에게 실용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일단은 더 필요하겠다고 보여요. 절대적으로 뭐 연애해서 좋은 시기, 옳은 시기, 뭐 연애했을 때 베스트인 타이밍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사랑에서 중요한 거는 시기라기보다는 진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또 얼마나 그 사랑에 집중하느냐, 내가 어떤 사랑을 만들어가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진짜 최고의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을 더 일찍 만났다면 이게 서로 진짜 매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결국 모든 인연이라는 건 빠르고 늦는 게 아니라
이 각자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신이 어떤 설계해 놓은 완벽한 타이밍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인연이거든요. 이제 그걸 일단 지금 한 번 더 생각해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고 보이고요. 또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가운데 월드카드가 나왔는데 같은 자리에 상대방 카드에도 같이 나와 있어요. 타이밍이 진짜 딱 맞는 거죠. 또 월드카드는 이제 완성형의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에게는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사람, 이제 완성형의 사람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월드카드로 시작하고 있는데 만학도랑 같이 나온 조합도 생각해보면 여러분한테 이 사람은 약간 뉴페이스 가능성이 훨씬 크겠다고 보여요. 뭐 소개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연결고리 중간에 누가 소개해주는 아니면 두 분이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좀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서 일단 첫 만남에서 얘기거리는 확실히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이 만학도 카드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도 만학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대방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분 자체가 이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일 그럴 가능성도 크게 나와 있고요. 또 이분도 시작부터 완주 6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나 어떤 일이나 자기계발, 뭐 취미생활, 성장, 약간 혼자 자기가 열정과 힘을 가지고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쪽에 더 매여 있는 이쪽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왔을 거예요. 또 이런 분들이 또 여러분의 어떤 학업이나 커리어, 열정 이런 쪽을 보면서 매력이라고 느끼는 그런 면도 강하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 두 분의 에너지의 합을 보여주는 카드를 보시면 컵의 왕이랑 러버스로 끝나고 있어요. 이분은 진짜 3번 분한테 기대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요. 확실히 여러분이 더 기댈 수 있는 사람일 거고 상대방을 보면서 여러분이 컵의 왕의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정서적인 차원, 어떤 금전적인 부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믿을만하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일 거예요. 일단 지금부터 한동안은 첫인상을 좀 알아가고 두 분에 대해서 서로 천천히 보여주고 좀 그런 에너지거든요. 이 사람이랑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마지막이 될지는 알 수 없고 오늘은 이 초반의 에너지를 읽어본 거기 때문에 아직 뭔가를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두 분이 서로 느끼는 에너지 자체가 월드카드로 시작되기 때문에 초반부터도 이 사람 진짜 괜찮을 것 같다. 왠지 내 인생에서 좀 중요한 사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클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에너지를 기억하시면서 조만간 새로 알게 되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딱 오늘 카드를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좀 많은 부분에서 자기만의 노력을 해온 사람, 연애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순수한, 좀 그러면서 자기 삶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좀 활력적인 사람,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온화한 사람, 이 사람이 새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게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두신다면 정말 괜찮은 사랑일 거고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사랑이 나타날 걸로 보여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지금 카드들을 보면 이제 과거의 것들이 재현되는 좀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카드에 동전 5번이 나왔고 이제 보조 카드, 이 상대방을 보여주는 카드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동전 5번 카드를 먼저 보시면 이제 주인공 등 뒤에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머리를 극적이고 있거든요. 왠지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뭔가 멋쩍은 상태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남자를 등지고 있는 이 여자 주인공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존재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뭔가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외면하고 싶다, 좀 이런 감정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죠. 아마 이 남자 주인공한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잘못한 게 있고 이제 그래서 주인공이 돌아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 남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주인공 잡고 싶고 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딴 데 보면서 머리를 긁고 있을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주인공한테 와서 나를 좀 봐달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든지 좀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카드를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 주인공을 붙잡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멀어지고 있고 이 여자의 눈빛을 보면 나는 좀 떠나야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4번분 기억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과거의 사랑을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꼭 이렇게 뭐 똑같은 장면은 아니겠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여러분이 돌아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 이제 잠수 이별일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속았던 그런 기억일 수도 있겠죠. 동전 5번 카드 자체의 원래 속성도 생각해보면 이 동전이 원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쌓아온 실력이나 노하우, 또 기억이나 추억, 정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동전 5번은 숫자 5를 만난 거예요. 변화를 만난 거거든요. 동전이 흩어져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5번이 원래 빈곤, 결핍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전 5번 카드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말하냐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좀 이런 감정으로 연결되거든요. 뭐 연애까지 아니다고 하더라도 짝사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소중하게 감정을 담았는데 진짜 애틋한 마음을 가졌는데 상대방이 그걸 외면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보낸 어떤 긍정적인 마음, 호감의 에너지 이런 거를 상대방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 못 다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짝사랑일 수도 있고 뭐 썸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상처나 외면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진짜 특정한 한 사람을 뒀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지막 장면이 이랬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억지로라도 좀 지우고 싶은, 좀 기억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좀 그런 슬픈 장면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온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이 카드 자체가 카르마, 이 업을 말하거든요. 과거에 멈춰 있었던 수레바퀴, 원래는 굴러가야 했던 것들,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뜻. 과거에는 굴렀어야 했는데 구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해소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제 제대로 움직인다. 이제 제대로 해결하게 되고 이제는 좀 맺음을 제대로 해야 한다. 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인연 자체를 곧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과거의 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동안 어떤 연락이 끊겼던 사람, 최근 연락을 잘 못하고 얼굴을 잘 못 봤던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면서 썸이 시작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또 지금 보시면 수비아 카드에서 숫자 16, 다시 태어난다라는 메시지도 있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과거에 살았던 삶이 있다는 걸 말해요. 두 분이 과거에 공유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추억이 있을 수 있죠. 뭐 같은 학교에 다녔다, 뭐 같은 회사나 모임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분의 공통적인 어떤 분모가 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이제 곧 어떤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요. 또 이 수비아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 16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16을 숫자를 떼서 보면 숫자 1이랑 숫자 6이랑 만난 거잖아요. 숫자 1은 시작을 말해요. 또 마법사 카드랑 연결되기 때문에 좀 주도적이고 의지가 강해요.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숫자 1은 약간 씨앗이랑 똑같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직 뭐 결말을 알 수는 없지만 싹을 틔워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런 힘도 있어요. 잘 키워보면 진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6은 조화랑 평화를 말해요. 우리가 육각형 모양 생각해보면 이 육각형 자체의 모양이 원이랑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완성에 가장 가까운 상태 이런 것도 말하고요. 또 주사위를 굴려보면 이 주사위에서 숫자 6이 가장 큰 수예요. 그래서 어떤 승리나 우위를 점한다, 행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숫자 16은 이제 하나의 시작이 있을 거다. 근데 평화로 갈 것이다. 좀 이런 뜻도 있어요. 원래 시작은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작 16은 달라요. 왜냐하면 끝을 예상하고 조화를 향해서 움직이는 목표가 좀 뚜렷하게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우리가 처음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어리버리할 수밖에 없고 실수도 많을 건데 이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러면 삶을 2번 사는 거라서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실수도 잘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곧 여러분에게 다가올 장면들은 과거보다는 일단 좀 더 성숙한 만남이 될 거고
예전에는 두 분 사이에 어떤 빈곤, 결핍, 오해, 멈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풀려갈 거고 평화를 향해 갈 거고 서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직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여사제 카드도 나와 있는데요. 이 직관은 여러분한테 나온 카드예요. 아마 4번 분들께서 이분이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아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곧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직관 카드가 여러분 입장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움직여서 상대방이 연락해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직접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연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걸쳐서 연락을 해오거나 뭐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카드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지 않아도 상대방이 다가올 준비를 할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격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완즈왕인데 상대방은 지켜보고 기다린다. 동전 7번이 나왔거든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거나 뭐 마음을 표현할 때도 처음부터 막 과감하게 하면서 들이대진 않을 거예요. 약간 눈치도 보고 지켜보고 기다리는 약간 텀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과거가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결해보면 4번 분들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부터라도 약간 벌써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까? 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요즘 4번 분 어떻게 지낼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을 수 있고 서서히 관찰하게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실 두 분은 이미 연락처는 알고 있는 그런 사이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연락 못하게끔 차단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차단을 풀어놓는 것도 방법이겠다고 보이고요. 물론 당장은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동전 7번 카드에서도 상대방이 약간 텀을 두고 기다리고 지켜본다라고 나왔고 이 마지막 카드에서도 가면이 지금 2개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서지 않는 만큼 상대방도 꽤 자존심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분 관계에 있어서 운동장 자체는 이미 기울어져 있고 상황이 이제 여러분한테 유리하게끔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에너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상대방 마음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떠오르신다면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두고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건 무엇인지 또 내가 진짜 속상했던 포인트는 뭐였는지 그것들을 좀 말로 정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조만간 좀 재밌는 만남이 다가올 것 같아요. 에너지 자체가 좀 예쁘고 말랑말랑하고 좀 순수한 차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5번 분께서 실제로 나이가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애 사건 자체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좀 맑은 사랑 그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고 나도 연애 많이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 시점에 이렇게 순수한 사랑을 해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약간 첫사랑 좀 풋풋한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풋풋한 사랑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꼭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한 번은 거쳐야 되는데 이 풋풋한 사랑은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서툴기도 하고 나도 좀 부족한데 이제 상대방도 아무래도 좀 성숙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아봤을 때는 그때 진짜 좀 순수한데 순수한 상태에서 정말 한 사람을 깊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지금 와서는 그때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이제 여러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냥 순수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약간 현실적인 이슈들도 있잖아요.
이 첫사랑, 풋풋한 사랑 이런 것들은 약간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막 돌진하거든요. 근데 그런 열정이 있어서 사실은 금방 식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식어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아무래도 물리적인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둘의 사랑이 결국 끊어지게 된다든지 좀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어떤 첫사랑의 결말은 아무래도 헤어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런 첫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랑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사랑의 경험들이 있어야 점점 갈수록 사랑이 지혜로워지고 마지막 사랑을 만났을 때 진짜 인생의 끝사랑이 돼서 진짜 영원히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고 삶이 진짜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이 일상이 되는 그런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경험이 완벽할 순 없지만 반드시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5번 분께서 이미 그런 사랑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 겪게 되시는 사랑은 또 그런 사랑이 될 것 같거든요. 궁극점, 최종적 결말은 알 수도 없지만 이제 오늘은 시작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미래의 마지막 사랑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느껴지는 에너지 자체로는 진짜 첫사랑의 어떤 풋풋함이나 좀 어리버리하기도 하고 좀 우당탕되기도 하는 좀 그런 사랑이 다가온다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이런 순수한 사랑을 이제 하는구나 좀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또 그만큼 일단 5번 분의 호감,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들, 설렘 이런 것들도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가운데 동전 7번이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카드가 가지고 있는 뜻이 기다림이거든요. 지금 주인공 표정도 보시면 꽃들을 바라보면서 막 행복해하고 있고 설레고 있죠. 이 꽃들 진짜 너무 아름답다. 내가 정말 눈에 담고 싶다. 오래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조만간 5번 분한테는 이렇게 이 아름다운 꽃 같은 사람,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좀 그런 사람이 다가온다고 보이고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지켜보게 될 가능성? 일단 초반 부분에는 여러분이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신 동전 7번 카드에 같은 자리에 상대방은 동전 8번이 들어와 있거든요. 동전이 상대방이 하나 더 늘어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지금 명상하고 있고 주변을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약간 세상의 사운드로부터 분리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보다 동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 동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눈이 가기 시작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이분이 경력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 일로 만난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왠지 일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동전 하나 더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뭔가 존경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이런 에너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뭐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일 수도 있고 말을 잘하거나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 뭐 사람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 대처를 잘한다. 부드럽다. 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동전 8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애에 관심 있는 편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한테 일단 여러분이 눈길이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곧 다가오고요. 근데 그러다가 관심이 그냥 끊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다음 카드들 합이 진짜 굉장히 잘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은 컵 2번이 나왔고 또 상대방은 같은 자리에 컵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두 분 다 앞에는 지금 컵이 없거든요. 컵이 없었는데 컵이 들어와요. 이제 그러면 감정이 이제 막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기도 하고 컵 카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두 카드가 다 약간 처음 알게 되는 첫 만남? 그런 새로운 감정들, 순수함 이런 걸 또 표현한다. 멈추지 않고 다가간다. 좀 더 직면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뭐 일을 하게 된다든지 둘만 어디를 가게 된다든지 뭐 회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만 남았다든지 뭐 우연히 복도에서 둘만 있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좀 약간 긴밀한 대화 이런 걸 나누게 될 장면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게 되는 순수하게 처음에는 인간적인 면에 끌려서 대화를 시작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서서히 이어지면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순수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지금 수비아 카드도 보시면 숫자 66이 나와 있어요. 이 결국 두 사람이 숫자 6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숫자 6은 평화와 조화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감정, 같은 평화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카드에도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적혀 있어요. 아마 5번 분도 이 상대방 보면서 왠지 이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건데 상대방도 아마 5번 분 보면서 나도 친해지고 싶다, 왠지 마음 편해진다 이런 감정을 두 분이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막 너무 뜨겁고 막 육체적으로 그런 관계성 가진다기보다는 친구처럼 우정처럼 막 학창 시절의 연애 이런 것처럼 설레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고 서로를 동등하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 진정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가려고 하고 여러 사랑을 경험하셨다고 하더라도 서로 순수하게 진짜 어떤 사람인지 존중하고 배려하고 첫사랑같이 진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고향이라는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고향은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추억의 공간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고향에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약간 기대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힐링 카드랑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조만간 5번 분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가까워지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랑 썸이 시작될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아마 먼저 여러분이 호감을 가지게 될 수는 있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시점 자체는 거의 비슷한 동시점으로 보여요. 대화하면서 에너지를 나누고 또 애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대화 자체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먼저 여러분인 거? 약간 이 정도의 시간 차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누가 먼저 말 걸었느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랑이 곧 나타날 거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순수한 사랑이 시작될 거니까 5번 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